소득금님 64세 아빠 2010년도에 가입한 종합보험에 적립보험료가 37,000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빼고 입원비 담보랑 몇 개 빼고 실비는 착한 실비로 전환했는데 78,000원 정도 78만원 정도 되돌려 받았는데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은데 적립보험료 빼게 되면 원래 이렇게 적게 돌려받는 건가요? 라고 했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 적립보험료에도 보험설계사 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그러니까 계약자들은 이래나 저래나 평생 눈탱이만 쳐맞다가 끝난다. 무슨 얘기냐? 원래 5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 자 적립보험료를 넣어. 그래서 나중에 만기 때 환급 받으면 돼. 그래서 5만원을 더 넣었어. 그러면 설계사 수당은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 몽창 10만원에 대해서 설계사 수당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적게 받는 거예요. 설계사 수당은 1년 동안 나오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나오지. 그러면 2차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비가 빠집니다. 계속 그냥 눈탱이 맞은 거예요. 알겠죠? 설계사들이 얼마나 꼼꼼한 애들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 만약에 일반보험 가입하는데 10만원이야. 근데 여러가지 질병이 있다 보니까 10만원에 가입할 수 있는 거를 15만원으로 할증이 된 거야. 그러면 계약자는 15만원 내잖아요? 근데 설계사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한테는 할증된 5만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어요. 온리 원래 있었던 할증되기 전에 금액 10만원에서 밖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설계사들은. 그러니까 요 새끼들이 어떻게 팔아쳐먹는다?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유병자로 받습니다. 유병자로 받으면 또 더 비싸거든. 18만원이거든? 그러면 설계사한테 수당이 어떻게 떨어진다? 18만원에 대해서 몽창 떨어집니다. 개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쓰레기 새끼들. 알겠죠? 그게 우리나라 보험 설계사의 실체입니다. 실체. 어떻게 해서든 보험료를 줄여서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다 어떻게 받느냐? 18만원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18만원에 대해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우리나라 보험 설계사 새끼들의 실체다.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암보험이든 다른 보험이든 만기 시점에 암에 걸린다면 치료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훌쩍 나갈 시 보험 혜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런 거 몹시 궁금하네요. 그래서 대탐님? 요거 상당히 찝찝한 질문이야. 왜? 요런 질문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가입을 했어. 근데 10년 만기짜리 암보험이에요. 10년 만기짜리 암보험인데 웬걸? 암이 예를 들어서 9년 6개월째 암이 걸린 거야. 나머지 이제 6개월밖에 기간이 없잖아. 그래서 6개월밖에 기간이 없어서 암 진단비는 받겠지. 왜? 10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중간에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만기가 10년이 넘어가 버린 거야. 10년이 넘어가면 이거 10년까지 딱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장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보장을 해줍니다. 10년이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180일 한도에서는 보장을 해준다. 알겠죠? 요게 이제 기간이 넘어갔을 때는 그때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치료를 보기 때문에 180일 한도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알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험들은. 계속적인 입원, 계속적인 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기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보장을 해준다. 알겠죠? 이런 건 어떨 것 같아요? 10년짜리 보험인데 10년짜리인데 9년 6개월에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야. 크게 나서 나중에 치료 끝나고 하고 그랬더니 만약에 장애급수 만약에 한 50% 후유장애가 생겼다. 근데 그 사이에 보험 만기가 끝난 거야. 사고는 그 전에 있었으나 후유장애 진단은 나중에 받았어. 이럴 경우에는 보험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무조건 줍니다. 알겠죠? 왜? 이건 후유장애가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사고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애는 무조건 준다. 알겠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그렇게 해. 내가 이런 거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가입한 실비가 갑상선 부담보인데 해약하고 다시 가입한다면 최근 7년간 병원 간 적이 없으면 고지 안 하고 들어도 되나요? 그래서 빙고입니다. 갑상선 약을 먹지 않는다는 조건이야. 알겠죠? 약 한 달 이상 먹으면 5년 내에 고지사항에 들어갑니다. 종신보험 납입 중지로 72세 만기 정기보험이 되어 전환 재가입을 고려 중이어서 여쭤본 겁니다. 라고 했죠?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아까 얘기했죠?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이 종신보험이나 CI보험 중에 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납입 중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을 넣고 특약을 쫙 넣었더니 월 보험료가 30만원이야. 그래서 30만원씩 쭉 한 5년간 냈어요. 5년간 냈는데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 왜 납입기간 20년으로 했잖아. 근데 앞으로 15년을 더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그랬더니 허민 같은 애가 옆에 딱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했지. 고객님 저 5년 동안 납입을 하셨으면 5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대체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만 계약자가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뭐 매달 30만 원을 내라. 해약 환급금에서 대체 납입이 되나? 어차피 그거는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약정한 월 기본보험료는 30만 원이지만 대체 납입을 하게 되면 3분의 1, 10만 원 정도밖에 안 빠져요. 이해했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지. 뭐야? 5년 동안 납입을 해서 해약 환급금이 있는데 이거를 대체 납입을 신청해버리면 기본보험료 30이 아닌 10만 원에 대해서 대체 납입 보험료가 빠지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리고 계산기를 뚜루룩 두들겨 봤더니 15년 동안 대체 납입이 되는 거야. 막 개땡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냈고 나머지 15년 동안은 대체 납입이 딱 돼버리면 보험료 납입 기간 20년이 끝났네 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개 지읒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은 보험료를 5년밖에 안 낸 거예요. 그 나머지 15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15년은 보험료를 낸 걸로 보지 않습니다. 대체 납입은 보험료를 낸 걸로 본 게 아니야. 그래서 15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15년을 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앞으로 15년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꽤 존나게 억울할 판인데 더 크게 억울한 게 있어. 뭐다? 이게 원래 처음에 가입할 때 종신보험이었거든? 근데 대체 납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종신보험이 되져버리고 정기보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원래 종신보험이었었는데 납입 중지를 했잖아? 그랬더니 웃으면 안 되는데 바보님은 지금 속이 막 끌탕이 돼서 막 용암이 막 분출하고 있는데 72세 만기 정기보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자식들한테 야 니네가 대체 납입해 라고 해가지고 쭉 납입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보험은 100세 종신토록 보장되는 종신보험에서 되져가지고 72세 정기보험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보님 있죠? 바보님 종신보험 했는데 대체 납입했었던 보험료를 이게 어차피 이거는 납입한 기간에 포함이 안 되니까 내가 다시 월보험료 30만 원으로 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 상품은 정기보험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아야 뭐라 이 씨발 무슨 개같은 소리야. 그러면 내가 종신보험을 해주세요. 난 대체 납입했던 거 한꺼번에 낼게요 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왜? 이건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종신보험에서 정기보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많은 상품들이 대체 납입을 해버리면. 알겠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실비심사서 부담부 나오면 부담부 기간 동안은 실비심사서 부담부 나오면 부담부 기간 동안은 과거에 있던 병력으로는 병원 가면 안 되나요? 기왕증인가로 봐서 기존 병력은 가입일 이후 5년까지 치료력이 없어야 한다던데 라고 했어요. 이거 저거 다 개소리고요. 이거는 뒤죽박죽 다 섞여 있는 소리니까 그런 병신 같은 얘기하는 설계사들 말 듣지 마세요.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기간 부담보로 떨어졌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 부담보로 떨어지면 3년 동안에 병원을 100번을 가든 5년 동안에 병원을 100번을 가든 전혀 상관없어요. 3년 또는 5년 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풀어줘. 그 사이에 병원 가면 안 되나요? 전혀 상관없어. 한 100만 번 가도 돼. 병원은 가도 되지만 간 거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 거지. 근데 3년이 지난 때 5년이 지난 때는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전기간 부담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기간 부담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기간 부담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보험 기간 동안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상관없이 이 보험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전기간 부담보예요. 그러면 전기간 부담보는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원칙상으로는. 왜? 말 그대로 전기간이니까. 그쵸? 근데 얘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다? 전기간 부담보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한 때로부터 쭉 지나면서 5년 동안만 치료력이 없으면 전기간 부담보도 풀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위염으로 약을 한 2달치 먹은 거야. 그래서 고지를 했어. 그랬더니 위에 대해서는 전기간 부담보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는 보장을 못 받겠구나 라고 해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위가 또 아픈 거야. 그래서 약을 또 저어 먹었네. 약을 먹을 때 한 일주일치 저어 먹었어요. 일주일치 저어 먹고 그 다음에는 몸이 멀쩡한 거야. 그래서 가입하고 나서 2년 이후에 약을 저어 먹었어. 그러면 요때 치료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치료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만 지나면 이 전기관도 풀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초특급님 가입하고 나서 치료력이 5년 동안 없으면은요, 그러면 풀어줍니다. 그러면 초특급님 가입하고 나서 3년 이후에 내가 약을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치료력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3년이 지난 때로부터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무조건 전기관 부담보도 풀어줍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를 지금 붕어빵서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거야, 지금 이 부분을. 그러니까 부담부 나오면 부담부 기간 동안 과거에 있던 병력으로는 병원 가면 안 되나요? 라고 했어. 무조건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왕증인가로 와서 기존 병력은 가입일 이후 5년까지 치료력이 없어야 한다는데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부담부와는 상관없는 거. 알겠죠? 이건 부담부, 기간 부담부와 정기간 부담부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했죠? 붕어빵서님 그것만 들으면 된다. 정용순이 와서 들어오세요. 가까운 분이 우리 오래전부터 회사 단체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데 별도 실손보험 가입하고 1년 납입 후 납입중지 제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급성 췌장염으로 담낭 절제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을 받았고 당뇨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도 할증 플랜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다음 1년 납입 후 납입 중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거는 완전히 모르고 계시는 거야. 이거는 그냥 지금처럼 무슨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든 모를랬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착한 실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뭐냐면은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착한 실비를 합니까? 그래도 담낭 절제도 받았으니까 유병자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비가 전환되는 거에 있어서는 유병자로 전환되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일반 실비로 전환됩니다. 알겠죠? 꼭 아셔야 돼. 그러면은 단체보험 가입한 사람이 있고 일반 유병자 실비로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단체보험 종료하면은 이 유병자 실비를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살려요. 못 살리는 게 아니라 얘는 유병자 실비를 납입 중지가 안 됩니다. 이건 서로 틀린 거예요. 알겠죠? 얘는 두 개를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 아시겠죠? 보험금 케이스 좀 알려주세요. 못 챙기는 보험금 케이스. 못 챙기는 보험금 케이스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 단! 못 챙기는 보험금을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요즘 보면 어플 중에 있었죠. 굿리치도 있고 무슨 토스도 있고 숨어있는 보험금을 찾아드립니다. 또는 못 받은 보험금을 찾아드립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보험금을 찾아주는 어플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했는지.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요거는 내가 팩트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구글 CEO님, 저희 아버지께서 임플란트로만 지금까지 3,000을 넘게 쓰셨는데 왜 치아보험을 가입 안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붙어있는 설계사가 있는데 왜 이런 점을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계사는 저희 가게 화재보험료를 보장 9만원에 적립 31만원으로 40만원짜리 가입시키고 지금 현재로도 15년 갱신 종합보험으로 가입시켜 놨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 그랬죠? 설계사 개 지읒 같은 거 붙으면 피똥 싼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딱 그 케이스입니다. 이런 게. 치아보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치아보험이 사실 수당은 높기는 하지만 일반 종합보험하고 똑같이 떨어지지만 일단 금액 자체가 3만원대 이빠이 나와도 4만원대잖아? 그거 받으면 뭐하냐 이거지. 비싼 거 다 때려 넣어서 15년 갱신 종합보험으로 해서 화재보험료도 적립을 31만원 때려 넣고 종합보험도 15년 갱신으로 해서 이빠이 넣으면 수당은 다 거기서 몽창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예 하기 싫은 거예요. 알겠죠? 구글 CEO 연금보험도 50짜리로 가입시키고 추가 납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러니까 제가 속이 뒤집히죠라고 해서 속 뒤집어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야. 주변에 가봐. 다 버선발입니다. 뒤집어진 버선발. 아재 개그예요. 그렇습니다.